오늘은 주역 공부 첫 시간이고요. 주역 개설이라는 제목으로 주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주역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할 거니까요. 오늘은 주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하고 공부를 하는 것은요. 기능보다는 어, 한 명의 그 수행자니까 수행의 어떤 수행자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좀 철학적으로 사유를 하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접근을 같이 할 겁니다. 그러한 방향에 맞춰서 같이 사유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역을 공부한다라는 명제로부터 사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누군가요? 주어는 주역을 공부한다라는 문장 주어는 내가, 우리는, 그리고 목적어가 주역을이고 동사가 공부한다인데요. 모든 동사들이 있어요. 뭔가를 한다, 뭔가를 한다라고 하죠. 뭐 공부를 한다, 뭐 잠을 잔다, 뭐 노래를 부른다, 뭐 뭘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들이 하는 거죠. 살아있는 것들이. 죽어있는 것들이 하지는 못하죠. 하니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공부하거나 뭔가 액션을 취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액션을 취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답들이 있죠. 근데 그것에 인간들이 보편적인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라면은 너무 식상하죠. 행복이라는. 음, 행복하지 않으려고 행위하지는 않겠죠. 모든 존재들이 행위를 하는 것은 저 꿈틀거린 지렁이 한 마리도 행위를 하는 것은 다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주역을 공부를 하러 오신 것도 불행하려고 공부한 건 아니잖아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건데.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어떤 조건들이 갖춰지면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행복하다. 보통 성자들이 아니고 일반 중생들이, 일반 우리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것은 본인 나름대로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을 해가지고 불행에 질지라도 본인은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행복하려고 하는 그 구체 목적이 뭐냐고. 음, 먹고 살려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풍요롭고 싶죠. 풍요롭고 싶죠. 풍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유롭고 싶죠. 구속받고 싶지 않잖아요. 풍요롭고 싶고 풍요로워지고 자유로워지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우리 중생들은 생각을 하고 풍요를 쫓아서 자유를 쫓아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맞나요? 이 풍요를 우리 그 현대인들은 보통 한 음절로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돈 번다는 것이 풍요롭고 싶어서 돈을 버는 거죠. 돈 있으면 다 바꿔 쓸 수 있어. 다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권력이 있으면 자유롭고 권력이 없으면 자유롭지 못하죠. 이해를 하시겠어요? 모든 생명체들이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는 행복하고자 하는 것들이고 그 행복의 큰 구성 요소가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자유로움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돈과 권력이다. 자, 반대하시는 분들 원래 손 들어요. 반대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이 풍요와 자유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죠. 맞죠? 그래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죠. 행복하려고 풍요와 자유를
얻어서 행복하려고 살아는 가는데 쉽게 행복해지지가 아니하고 항상 갈등과 방황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 같이 혼란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행복을 찾아서 평생 그렇게 하는데 왜 풍요와 자유를 온전히 얻지 못해서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까? 까닭이 뭐 같아요? 모든 이들이, 모든 동물, 식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풍요롭기를 그리고 자유롭기를 항상 꿈꾸며 사는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뭐 전쟁 나는 뭐 몇백만 명 죽잖아요. 그래요. 그래 풍요와 자유를 다 원하는데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를 간섭하고 누가 누구를 못살 굴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착취하고 뺏기고 빼앗고 빼앗을 때는 기쁘고 뺏길 때는 슬프고 이렇게 뺏기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잖아요. 음. 나는 주식이 올랐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은 떨어질 것이고 행복하길 원하고 내 집 땅값이 올랐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은 떨어지면 좋겠고 오르면 기쁘다 하고 저 사람 떨어지면은 또 기쁘다 하고 그렇게 모든 이들이 풍요와 자유를 바라는데 왜 평생 풍요와 자유를 바라는 그 삶이 행복하지 못할까? 원인이 뭘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중에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적은 사람 중에 한 분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가 있을 텐데 그 행복을 그래도 좀 성취를 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특징. 많은 돈을 벌었고 많이 자유롭고 많이 권력하다 생각하는데 결국엔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차이점이 뭘까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그 차이가 뭘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뭘 하고 싶은 그놈에 대한 성찰은 하지 않아.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벌고 싶은 이놈이 누군가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는다고. 어, 권력을 얻고 싶은데 그러고 싶은 그놈에 대해 성찰을 하지 않냐고 그냥 권력만 얻고 싶지 돈만 얻고 싶고 재밌게 살고 싶고 어쩌고 싶고 근데 그러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어. 마치 뭐가 같냐면은 서울을 가려는데 나는 막 서울 가고 싶어. 서울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부산인지 대구인지 몰라. 그러면 서울 갈 수가 있을까요? 서울을 간다고는 해. 매일 달려가. 근데 지금 여기가 대구인지 부산인지 광주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서울에 도착할 수가? 그래서 가치관 혼란이고 아비귀환처럼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도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놈이 누구인가 내 주소부터 파악한 사람들은 행복에 대한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그것을 우리는 개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을 의사라고 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풍요와 자유 모든 행위를 하는 그놈을 우리는 누구라고 해요? 나라고 하죠. 나.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아에 대한 그 성찰이 없이 행복한 삶을 바라기 때문에 99.999%의 모든 인간들이 그냥 좀비 같은 삶을 산다. 내가 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하지 아니하여도 그러는 내가 누구인지를 성찰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즐겁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 사람들 말을 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누군지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소한 곳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무조건 내가 뭐 좋아하는 헐떡이고 사는 그런 삶들은 좀비 영화의 좀비의 삶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교 공부를 하든지 주요 공부를 하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놈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다. 이 내용이 반야신경이라는 경전의 조견 오온 개공의 내용이다. 그리고 나서 도일척 일체 고액을 다 건너서라. 너무나도 간단하면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평범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역을 하든 불교를 하든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놈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라는 그런 이 명제 단어를 썼습니다. 자, 나에 대한 성찰합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어, 이런 이야기예요. 어, 눈사람 만들었어. 그런 눈사람을 내가 알려고 하면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일단은 눈이 쌓여지는 형태를 봐야죠. 그리고 나서 그 눈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재질을 알아야죠. 그러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파악하려면 그 사람의 모습을 알아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나를 알려면 마찬가지예요. 나의 모습과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현상과 구조라는 말입니다. 현상과 그것의 구조. 그걸 성리학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 현상을 성리학에서는 기라고 하고 그 구조를 리라고 하죠. 그래서 주기론, 주리론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그 현상을 사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이치를 이라고 해서 이사 무의 법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드러난 것과 그것의 구조, 그 의미 그 두 가지로서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볼 때도 이 현상과 나라는 것의 현상이 어떤 것이고 그것의 의미, 구조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파악을 함으로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드러난 현상 어떤 거예요? 자, 드러난 현상.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자, 제가 자주 하는 질문들이죠. 자, 예를 들게요. if 만약에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썼습니다. if 만약에 영어 선생님 빙긋이 웃으시네. 자, 만약에 어떤 개체가 더 이상 보아서 알지 못하고 잘 들으세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더 이상 들어서 알지 못하고 더 이상 냄새 맡아 알지 못하고 더 이상 맛보지 못하고 더 이상 촉감 얻지 못하고 더 이상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개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개체를 우리는 뭐라고 단어를 붙이죠? 용감하게 또 말씀을 하세요. 용감하게. 저는 용감한 사람 좋아합니다. 죽었다. 시체라고 시체, 시신이라고. 네. 근데 여러분들 시신 아니에요. 아니에요. 살아 있어요. 고개를 흔드는 순간 살아 있는 거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 존재를 한다는 것은 대상을 인지하고 그리고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존재한다. 그걸 하지 못하면 우리 죽었다라고 한다고.
음. 식물인간도 심장이 뛰든지 뇌가 살아있다라면 살아있다는 것에서 반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살아있다는 거예요. 전혀 반응하지 않냐면 그냥 시신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패가 진행이 되고 조금 있으면 구더기가 끓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데카르트라는 분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은 감각기관으로 감각의 대상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존재라는 것들이 여러분의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강력히 반대하세요. 자, 그래서 자,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몇 개가 있어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혀가 있고 신체가 있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비설신에 의해서 불교에서 육근이라고 육근. 그 대상은 뭐가 있어요? 눈의 대상은 색깔이죠. 감각기관, 감각 대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의 대상이 색깔이고 귀의 대상이 소리고 코의 대상이 향기고 혀의 대상이 맛이고 피부의 대상이 어떤 접촉할 물건들이고 마음의 대상이 어떤 생각 떠오르는 기억들이죠. 그래서 감각기관, 감각 대상 이 여섯 가지를 만나는 일을 빼놓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대상을 인지하고 반응함으로써 여러분은 살아 있는데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형태가 이 여섯 가지의 반응 작용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여섯 가지가 멈추는 순간 여러분들은 사망 상태. 그렇죠. 자, 감각 기관이 감각 대상을 만나서 뭘 한다고요? 인지를 한다고, 인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인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인지하는 과정이 세 가지인데요. 자, 밖에 있는 정보를 들어오죠. 어디를 통해서? 말초신경. 말초신경이 부딪히잖아요. 빛이 딱 와요. 말초신경이 부딪혀가지고 광자가 물건에 부딪혀서 그 빛이 내 시신경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망막에 비쳐요. 그러면은 그 정보를 전기 신호로 전환시키죠. 그래가지고 이 후두엽에 있는 해석하는 곳으로 전기 신호를 보내죠. 그럼 거기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안이입에서는 다 마찬가지죠. 말초신경에서 어떤 걸 받아들여 가지고 뇌신경으로 보내서 판단할 수 있는 신경을 보내죠. 거기까지가 정보 수용 단계입니다. 정보 수용. 그리고 그 뇌에서 판단을 하죠. 판단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반응을 하죠. 반응은 어떻게 해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시키고 호르몬을 분비시키죠. 그래서 신체가 움직이고 감정이 변화를 하죠. 반응.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1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이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인지하는 과정 속에 사는데 감각기관이 대상을 정보를 수용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총집합이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귀한 사람이다라고 명칭을 얻고 이걸 잘못하면 천한 사람이라고 명칭을 얻습니다. 그죠? 성자가 됐든지 천한 사람 됐든지 대상을 인지하는 작용을 살기 때문에 존재인데 그걸 잘하는 사람을 부처라고 잘 못하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들은 독립투사라고 어떻게 한 사람은 매국노라고 칭하잖아요. 그죠? 다
감각기관이 인지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걸 존재한다. 이런 현상으로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제 봤죠? 반대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반대하세요. 그래요.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의 그 컵이 있다라면 이런 컵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현상이죠. 이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이걸 만든 사람들은 이걸 살 사람들이 물을 담아서 마시도록 생각을 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의미잖아요. 그렇다면은 감각기관, 감각 대상을 인지하는 작용을 하는 이 모든 존재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정보를 수용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며 사는 겁니까? 이유가 뭐죠? 그것은 구조. 풍요롭고 자유롭고 싶어서. 음, 음. 부자 되고 그리고 자유롭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저거 보면 생존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게 생리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유전자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까르마, 업이라고 하고요. 생리학자들은 이것을 자연 선택을 통한 어떤 정보들, 집적된 정보들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그 세포에 다 있는 수많은 생 동안의 조상, 전생의 어떤 그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지구라는 장소에서 살아남은 개체들입니다. 맞죠? 이런 환경에 생존하고 있는 개체들이라는, 생존의 유리한 방향 축적된 신년 체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감각기가 형성이 되고 감각 대상을 인지를 해서 정보 수용, 판단, 반응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본질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러한 그런 조건들을, 체계들을 갖다가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면은 연기의 체계라고. 연기. 자, 안 들어보신 분들은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좋겠고, 나중에 또 자세하게 공부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연 연했다가 일어날 기, 조건생, 연기라고,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현상, 감각 기관이 감각 대상 인지하는 그 과정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감각 기관, 감각 대상을 색이라고 하고, 정보 수행을 수라고 하고, 판단을 상이라고 하고, 반응을 행이라고, 인지를 식이라고 해서 색수행식에서 불교에서 오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오에다가 쌓일 온자입니다. 오온. 대상을 아는 작용을 12자 18개, 오온, 그렇게 그 존재고, 존재 어떤 구조들 연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풀어 이야기한다라면은 어떻게 연기를 하냐면은 생존이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자연 선택, 찰스 다인의 어떤 그 용을 부린다라면은 그런 자연 선택되어진 그러한 정보 체계로 여러분들이 지금 생존하고 있다. 그 틀대로 박쥐는 박쥐대로 정보를 인지하며 생존을 하고, 인간은 인간대로 생존을 하고, 정치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대로, 사업하는 사람들, 선생님들, 뭔 의사들, 뭔 간호원들 다 각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인간들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현상과 그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게 이제 불교 강의할 때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거든요. 이게 많은 분량인데 이제 주요 공부할 때도 이 이야기를 안 하고 할 수가 없어서 그 많은 분량을 짧게 지금 요약해서 하는 것이어서 이제 우리 이제 마인드풀 명상의 가족들은 너무나도 지겨운 일들인데 처음 들으신 분들 좀 낯설기도 하고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그럴 거예요. 제 나름대로 아주 쉽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과 그런 의미를 이제 알았어요. 이제 이게 이제 그 저희 12강에서 1주, 2주, 3주까지의 총 그 6시간 동안 강의할 내용을 지금 짧게 한 겁니다. 나중에 꼭 그 12강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때 자세하게 합니다. 자세하게. 자, 이제 모든 행위하는 주체인 나라는 것들을 일단 통찰했어요. 그런 현상과 의미를 연기, 온 연기까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러한 내가, 이제, 나의 이제 그 위치를 알았으니까, 이제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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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가제 모이사와 이제 가자 가는 겁니다, 이제. 그 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가는 것을. 어디로 갈지를 선택하는 것. 잘 선택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가치관이 올바른 사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사람을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세계를 세우는 것. 가치. 그래, 그 가치. 그래서 그 현상 그 부분을 서양 철학에서는 뭐라고 해요? 존재론의 분과라고 하고, 의미를 분과를 인식론이라는 분과로 연구를 하고, 가치론이라는 분과, 이 3대 분과죠. 사유를 3대 분과입니다. 자, 이제 가치입니다. 나를 알았으니 이제 출발해야죠.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은 이제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거기 많은 시간 동안 공감하고 강의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오늘은 맥락만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신념 체계들이 상황 관계없는 잘못된 트라우마 같은 거, 내지는 잘못된 습관들, 뭐 중독되는 것들, 오해하는 것들, 그런 걸 바탕으로 행위를 하면 이제 천한 사람이죠. 천한 사람이 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잘못된 신념 체계를 어떻게 살 것인가? 다른 신념 체계로 전환시키는 삶을 산다라면은 참 바른 삶이겠다.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치관으로 되어지는 삶이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신념 체계.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사제. 4가지의 성스러운 말씀. 고통의 원인과 소멸로 가는 길. 이렇게 사제로 해요. 이것이 불교의 교학의 전체입니다. 오온과 연기와 사제를 통찰하는 것이 불교 철학의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신념 체계를 전환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왜 사는지 모르잖아요. 왜 태어난지 모르잖아요. 왜 태어날 때 계획을 딱 세워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죽을 때 이제 어디로 갈지 그 예약 잡아놓고 가신 분 있을까요? 그러면은 나의 삶도 안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것이 무지에 대한 자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의 삶을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니까 망상이라. 맞죠? 선생님처럼 모른다고 해야 돼. 모른 줄 알면 그게 아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철학에서 무지의 자각이라고 해요. 무지의 자각. 무지의 자각이 안 된 상태에서는 공부를 출발 자체가 안 돼.
망상 위에 망상을 더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무지의 자각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들의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무지의 상태의 존재를 합니다. 무명의 상태, 불교는 무명이라 하고요. 아위자, 무명이라 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존재를 합니다. 그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사유를 했더니 오온으로 대상을 아는 작용을 존재한다라고 철학자들이 그렇게 철학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통찰들이죠. 나는 생각으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감각기관으로 감각 대상 인지하는 그 과정에서 색소 형식을 존재한다라고. 그래서 무지한 존재들에게 성자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본 원리는 연기적인 무명 행식, 이렇게 명색, 유기촉, 수예출 이렇게 12형리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구조로 이렇게 현상의 의미, 그것 때문에 뭐 주기론, 주리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이사무의 뭐 그런 이야기들, 서양의 뭐 합리론, 뭐 경험론 이야기하는 것들, 다 그런 것들이 내가 누군지 알려고 그 철학이니까. 근데 그것이 항상 현상과 의미, 시니피앙, 시니피에 뭐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용어들은 다 틀리지만 서양, 동양, 문화 다 틀리지만은 무지 자각을 한 사람들은 나에 대한 통찰을 할 수밖에 없고 통찰을 할 때는 현상과 의미가 있다는 걸 다 아니까 동서양 불문하고 그것으로 사유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뭐 거기 이황 선생하고 서경도 선생이 그렇게 뭐 사단 칠정 논쟁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무지 자각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런 논쟁할 수도 없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나라는 존재를 갖다가 이해를 한 사람들은 오해하는 신념 체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오해에서 이해로 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가는 게 수행이라 하고 철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사람들이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이해를 하더라도 일단 가치관 정립된 거예요. 왜? 가치관은 내 간 것이 아니고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줄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수다원이라고 수다원, 사담, 아람, 아란이라는 불교적 그런 것이 있는데 같이 습기는 나의 습기는 사담 사담 아람의 습기가 제거되는 것이고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윤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잊지 않는 그 정도 가치가 쓴 걸 갖다가 수다원 그러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지에 대한 자각을 한 거예요. 무지에 대한 자각을 하고 그것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같다. 연기의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알게 되면 이제 죽어서 환생하더라도 공부인으로 될 수밖에 없고 인간 몸을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수다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랑 이제 공부한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금 오늘 강의들이 다 수다원이 될 겁니다. 그래요.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념체계에서 이제 바른 신념체계로 이제 가치관은 섰으니까 현상의 의미를 알면 가치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글 한 글은 가는 것이 잘못된 거에서 바른 신념체계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삶으로 가는 것이 이제 신압으로 가테 파라상 가테 보디사와 반야신경의 그 마지막 구절의 내용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보살행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전환을 하는데 크게 또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하나가 대자의 범주가 있고 하나가 대타의 범주가 있어요. 대자라는 건 상대할 대자입니다. 상대할 대자 그리고 스스로 자자. 대자 범주라는 사르트르가 쓰는 용어인데요. 지금 빌려왔습니다. 대자 범주라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의 영역에서 수행을 하는 그런 체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 굳이 말한다면 수양론이겠죠. 수양을 한다. 내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다스린다라는 거죠. 수양론. 그래서 탐진치의 번뇌들을 다스려가는 그런 수행을 하게 돼. 번뇌의 장애를 소멸시켜가는 그런 공부를 하는 범주가 있어요. 또 하나의 범주가 뭐냐면 이제 대타의 범주가 있습니다. 이거 상대할 대자죠. 이게 상대를 하는데 인지하는 주체를 보면 그것이 대자고 인지하는 주체가 아닌 타인을 이야기를 하면 대타입니다. 대타의 범주가 있습니다. 바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수행하는 겁니다. 보통 대승불교라고 하죠. 대자의 범주는 보통 소승불교라고 하고 대타의 범주는 대승불교라고 불교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 수행입니다. 그럼 이것은 수양론이 아니고 처세론이겠죠. 처세의 철학. 이것은 소지. 소지는 다소자에다가 알지자입니다. 능지하면은 아는 주체고요. 소지는 알면 내용들이에요. 이게 알아야 될 것들을 몰라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들 있죠. 소지장 그런 장애들을 하나씩 제거해가는 그런 수행을 바로 소지장 수행이라고 하죠. 대자범주와 대타범주. 대자범주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수행의 범주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나와 만나는 타인이 아닌 사회 내 밖에 있는 모든 것들과 관계를 하는데 어떻게 관계를 할 것인가를 몰라서 되어지는 고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지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대자의 범주에 대해서 정말 인류에서 자세하게 친절하게 완벽하게 설명해 놓은 가르침이 저는 불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원영의 사제의 가르침으로 완벽하게 친절하게 가르침을 해 놓은 가르침이다. 불교다. 근데 불교에서는 깨달아서 바르게 처세하라고는 이야기해. 근데 어떻게 처세를 하라는 그 분야는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통 그 부분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숙명통, 천안통 그런 이야기예요. 숙명통은 자기 자신의 모든 조건하고 천안통은 모든 관계 조건을 알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알 것이냐, 그 알의 내용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강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인류에서 대타의 범주에 대해 차근차근 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연구가 된 철학서가 뭐냐? 그것이 바로 주역이라는 거예요. 주역. 제가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주역을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주역을 안내를 하는 까닭이 여기가 있습니다. 주역은 처세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처세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밝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역을 공부하는데 이 주역의 위치가 이러한 범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무조건 주역 공부를 하자라고 해버리면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 이런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대자 범주에서 공부를 하려면은 불교 공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 이야기냐면 사실은 이 주역 공부를 하려면 그 바탕이 불교적인 식견이 있지 아니하면 주역 공부도 뿌리에 약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역 공부도 하지만 나중에 또 시간 내서 줌으로 불교에 대한 그런 공부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월요일 날은 제가 주역을 평생 할 거니까 계속 할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보연반에서도 하고 뭐 금요일 저녁, 뭐 토요일 저녁에는 이제 또 불교에 대한 또 강의도 할 거니까요. 차근차근 대타에 대한 이런 공부를 저와 함께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좋을 일입니다.